자, 다음 보험료 세액 공제입니다. 자, 보험료는 보험료는 세액 공제죠. 세액 공제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공제 대상입니다. 첫 번째 소득 제한 있고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공제 중에서 제일 조건이 까다로운 게 보험료예요. 왜? 다른 공제들은 소득 제한은 다 있지만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나이 제한까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공제되는 것 중에 다른 공제들은 소득 제한은 다 있어요. 소득 제한 없는 공제는 하나 있긴 있네요. 대부분은 소득 제한만 있고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 제한까지 있는 것은 보험료밖에 없습니다. 요거 그래서 제일 까칠한 공제라는 표현을 써요. 공제 중에 조건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자,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자,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실제 납입한 금액 연 100만원 한도입니다. 100만원까지 해줘요. 그런데 100만원 한도는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하시더라도 됩니다. 자, 다음.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보장성 보험이란 말이 있죠. 있어요. 자, 보장성 보험료는 되지만 저축성은 안 돼요. 저축성은 안 됩니다. 저축성은 안 돼요. 성은 안 됩니다. 저축성은 안 돼요. 보장성만 됩니다. 보장성만 돼요. 요거는 되고 저축성은 안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 무엇은 보장성이고 무엇은 저축성입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보험금을 납입하면 만기되면 돈을 일부 돌려주죠. 만기되면 돌려줘요. 물론 안 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안 돌려주는 것도 있는데요. 아무튼 만기에 환급되는 돈이 납입한 돈보다 많으면 저축성이에요. 적으면 보장성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자동차 보험 혹시 아시나요? 자,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일까요? 저축성일까요? 왜? 아니요, 사고 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이 맞습니다. 사고에 보장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자동차 보험은 주로 1년분을 내잖아요. 맞죠? 1년 납입합니다. 자, 1년 납입하고 만기가 1년이 끝이 났어요. 돌려받는 돈이 얼마인가요?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냈던 돈보다 만기됐을 때 돌려받는 돈이 많으면 저축성이에요. 하지만 작으면 보장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튼 내가 매달 보험료를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만기되면 돌려받아요. 돌려받는데 내가 냈던 총액보다 돌려받는 총액이 많으면 저축성이고 없든지 작으면 보장성입니다. 저축성과 보장성 구분 되십니까? 네. 어려운 말 아니죠.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금액 이런 거 해줍니다. 아무튼 자, 보험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까지 했을 때 보험료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 하나 됐나요? 두 번째, 보장성은 되지만 저축성은 안 된다. 둘, 되시겠어요? 나머지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따로 입력해야 됩니다. 이거 나오니까 크게 문제 없어요. 입력하는 거는 한 두세 번 입력해 보시면 다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료. 그러니까 요런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를 안 해줍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강보험료는 어때요? 내가 절반 내고 사용자가 절반 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보험료 여러분들 납부하는 거 아시죠? 건강보험료 납부합니다. 내가 건강보험료를 10만원 냈어요. 10만원 냈는데 이 10만원은 내가 월급 받으면서 5만원 떼고 회사에서 5만원 이렇게 떼잖아요. 그러면 내가 냈던 5만원은 공제를 해줘요. 요거 보험료 공제를 해주는데 회사에서 부담한 이 5만원은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어려워요? 다시 한번 봐요. 내가 의료보험 10만원을 납입을 합니다. 회사 다녀요. 그럼 의료보험은 어때요? 본인이 5만원 내고요. 회사에서 5만원 부담을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10만 원이 납부가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납부한 5만 원은 보험료 공제가 돼요. 하지만 회사에서 따로 5만 원 더 보태서 내줬잖아요. 이건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회사 부담분. 사용자 부담분이 회사 부담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사용자 부담분이라 해서 요게 혼돈이 되셨을 수는 있는데, 요 회사 부담분이라면 그게 더 편하시면 회사 부담분으로 해주셔도 돼요. 내가 낸 돈에 대해서만 해주겠단 말입니다. 됐나요? 다음, 미지급 보험료 안 냈어요. 안 낸 거는 안 해줍니다. 다음, 퇴직 후에 지출한 보험료도 안 해줘요. 됐나요? 자, 다음, 도덕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길어서 이해가 좀 힘들 수 있는데요. 이게 이런 말들은 이해만 해버리면 이 말이 그냥 알아요. 압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 애가 있는데 17살이에요. 지금 고딩입니다. 고딩일 수 있죠. 실제로 우리 애는 고딩 아니에요. 고딩이라 좀 치주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고등학생이니까 소득 제한 걸려요, 안 걸려요? 고등학생이 돈 안 벌잖아요. 나이 제한 걸려요, 안 걸려요? 나이 제한 몇 세 이하가 돼야 됩니까? 20세 이하. 통과됐죠? 그리고 내 직계 비속이니까 이 사람은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죠? 되는데 얘는 돈을 안 벌고 있기 때문에 지 보험료, 상해보험을 들고 있어요. 상해보험을 지 돈으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죠? 그래서 내가 대신 내주고 있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내 자식 보험료를 내가 대신 내고 있어. 그거 해주겠단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애들 보험료를, 자, 단 조건은 있어요. 소득 제한은 통과돼야 되고, 나이 제한이 통과돼야 돼. 그래서 제가 17살 고딩이라 했잖아요. 고등학생은 돈 안 벌잖아. 나이 제한 안 걸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된단 말이야. 되는데, 얘 상해보험을 지가 낼 수 없잖아요. 내가 대신 내주고 있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본공제 고딩이고 얘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내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배우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자 한번 봐요. 우리 집사람 진짜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 됐어요? 자, 전업주부니까 소득 제한 통과돼요, 안 돼요? 통과되죠? 배우자는 나이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 있으면 안 되잖아요. 20대 이하 같으면 그 잡혀가요. 60대 이상 된 할머니하고 무슨 또 결혼을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됐고. 자, 우리 집사람은 소득이 없어요. 하지만 보험은 들고 있겠죠. 상해보험 이런 보험 듭니다. 그 돈 누가 내고 있을까요? 보험료 내야 되잖아요. 맞죠? 보험에 들었으면 내야지. 아이고, 니는 소득 없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니는 소득이 없으니까 보험료 안 내도 사고 나면 해줄게. 이런 보험회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보험이 납입해야 됩니다. 내가 대신 내주고 있어요, 보험료를. 이런 경우 내가 이거 냈던 이 보험료는 공개해 주겠단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됐어요. 두 번째예요. 보험 좋죠. 보험은 꼭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 한번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보험 좋아요. 들긴 들어야 됩니다. 자, 보험회사를 운영하면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돈이 남겠죠? 보험회사 직원들 월급 주겠죠? 그 돈 어디서 나와요? 나라에서 주는가요? 납입자로부터 받습니까? 납입자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직원들 돈 다 주죠. 직원들 월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납입자가 낸 돈 갖고 줘요. 맞습니까? 그리고 보험회사가 돈이 또 남잖아요. 영리 목적의 회사죠. 보험회사가 사회 공헌을 하는 회사예요? 기부단체예요? 아니죠. 돈을 남기려고 발부둥 치는 회사잖아요. 맞아요? 돈이 실제로 또 남아요.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남는 돈은 다 누가 낸 돈입니까? 납입자가 낸 돈이에요. 맞아요? 운용을 잘해서
납입을 운용을 잘해서 남으면 돼요. 관계없습니다. 자, 이 말을 역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는 보험료 중에는 보험회사 직원들 월급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겠죠. 보험회사 이익도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보험이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게 사고가 났을 때는 이익이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때요? 손해보는 경우가 많겠죠.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험을 또 안 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고 나면 이 보험이 좀 까다로운 게 어떤 거냐면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줘요. 근데 납입할 때는 어때요? 가입할 때는 엄청나게 뭐 5만 것, 떼만 것 다 될 것처럼 해줘요. 근데 막상 보험료를 탈라면 어때요? 5만 떼만 조건을 걸어서 안 주는 쪽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보험 한번 타보세요. 타보시면 알아요. 5만 것, 떼만 것. 제가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대판 한번 싸우고 막 그런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기셨어요? 예? 이기셨어요? 저는 주로 이겨요. 저는 주로 이겨요. 아니요, 그게 법적으로 제가 의료사고였어요. 의료사고가 났었는데 내 건 아니고 우리 동생 내한테 재수시죠. 의료사고는 아니고요. 이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에 이 사람이 또 재수씨가 들었어요. 근데 그 참 희한해요. 뇌졸증이 있고요. 뇌부종이 있어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니까 내가 부어서 사람이 사망하면 뇌부종이고 뇌졸증은 뭐 피가 안 통해서 죽으면 뇌졸증이고 뭐 이렇다 그래요. 그 의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똑같다 그래요. 비슷하다 그래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뇌졸증 우리 재수씨가 들었던 게 뇌졸증으로 들었던 거예요. 뇌부종으로 끊어갔더니 안 해줘요. 안 된대요. 그게 뇌부종하고 다르대요. 그래갖고 대판 한번 싸웠어요. 그 보험회사에서는 안 해줬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하여튼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엄청나게 까다로웠습니다. 아무튼 잘 보셔야 돼요. 약관. 그래서 약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보험 상담사나 이런 말만 믿지 말고요. 약관 놓은 거 다 하시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보험에 또 가입할 때 왜 지병 같은 거 있다 없다 막 없다 하세요. 동그라미 치라 그러잖아요. 쳤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조금 병원 다닌 기록이 있었어요. 그럼 반드시 표시하고 그게 약관에 보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보험금 탈 때 되면 봐라 가입하는 시점으로 1년 전에 병원에 갔었고 이런 진찰 받은 적이 있네. 그 직업 거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험 가입할 때는 아이고 됐다 이래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되면 그런 걸 다 따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요거 되셨어요? 요거 자 다시 한번 더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한다? 도덕 제한 나이 제한 있다는 거 이거 하나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됐어요? 그래 보장성은 되지만 뭐는 안 된다? 저축성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애인 전용 보장은 장애인 전용 보장에 따로 입력해야 되는 거 요 정도 하시면 돼요.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보험료 공제가 제일 까칠한 공제입니다. 공제 중에서 제일 까칠해요. 제일 어렵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자 의료비 공제 공제 중에서 최고 좋은 공제예요. 의료비 공제가 뭐 최고 좋습니다. 이게 최고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 공제 대상 한번 보세요.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없어요. 소득 제한 높고 나이 제한 높고 내 부양 가족이면 다 해줘요. 내가 부양하는 사람이면 다 해줍니다. 됐어요? 자 다음 공제 대상 한번 봅니다. 진찰도 되고 진료 받는 것도 돼요. 왜 이런 병원에 가서 이상이 허리가 아파요 한번 하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됩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자 질병 예방을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 요게 어느 정도 될까요? 요거 건강검진 있죠. 건강검진 있잖아요. 몸이 안 아픈데 뭐 1년에 한두 번 가가지고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게 되면 돈이 비용이 들죠. 고돈이 건강검진 비용 이런 것도 돼요. 이런 거. 다음 치료 요양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 돼요. 그러니까 주로 치료 요양입니다. 증빙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 약국 가서 바카스하고 우르스 하나 사 먹었어요. 그거 안 해줘요. 그런 거는. 그거 말고 치료 요양이란 말은 주로 어떤 거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더니 요 약 지어 먹으세요 하고 처방전 주잖아요. 가져갔냐. 그 약들이 대부분이에요. 가다가 오늘 컨디션 안 좋네. 컨디션 하나 사 먹어야지. 그런 거 안 해줍니다. 그건 의료비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주로 병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그러니까 왜 의료기기 뭐 가장 간단한 의료기기 일반적으로 하면 다리가 아파요. 기부스가 아니고 뭐 목발 있죠? 사고가 나서 다리를 못 걸어요. 그러니까 목발 짚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를 사든지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런 그것도 해당이 돼요. 되십니까? 뭐 기부스 아니면 또 휠체어도 있죠. 타는 수도 있고 휠체어 같은 경우는 내가 발목을 삐었어요.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일시적으로 휠체어 잠깐만 타면 되잖아요. 빌려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뭐 해줘요. 다음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도 해세요. 근데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연 얼마까지? 1년에 50만원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안경도 비싼 안경이 있거든요. 안경이 있는데 본진다고 200만원짜리 샀어요. 그런 건 안 돼요. 그거 말고 안경 눈이 나쁜 사람들이 안경 하잖아요. 안경하면 안경도 비싼 안경이 있는데 70만원짜리 하면은 50만원까지 해주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50만원 안경 50만원. 자 50만원까지 해주는 게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있었나요? 교복 있었죠. 교복 이런 거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복도 연 50만원 안경 콘택트 렌즈도 연 얼마? 50만원 됐습니까? 그거 알아주시고 다음 그거 알아주시고 또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라식 아시나요? 라식 자, 라식은 1년에 얼마까지 될까요? 라식이 뭔 줄 아세요? 시력 교정하는 거죠. 이거 안경점에서 해줘요? 병원에서 해줘요? 병원이죠. 오해하시는 분이 저는 안경을 끼니까 잘 알아요. 안경 안 끼시는 분들이 있죠. 라식하고 안경하고 똑같다 생각해요. 안 같아요. 안경은 안경점, 콘택트 렌즈도 안경점에서 해요. 안경점에 하는 거는 50만원이고요. 이 라식 수술은 100만원, 200만원 합니다. 이는 의료비예요. 전액 다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다시 한 번 더 안경을 안 끼신 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안경 끼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구분하는데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병원에서 안 합니다. 이 안경점에 가면 해줘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거는 1년에 50만원까지고요. 라식, 라섹 수술이에요. 이런 거는 안경점에서 라식 수술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될 수 없고 라섹 수술했다. 안 돼요. 병원에서 합니다. 그게 이거는 50만원 제한 없어요. 전액 다 해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경은 안경점에서 하지만 라식은 병원에서 합니다. 이거 제한 없습니다. 다 해줘요. 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50만원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우리 앞에 한번 잠시만 넘겨가 봐요. 자 어디냐면 아니네요. 아직 교육비 아니네요. 교육비 할 때 봐요. 미안해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교육비 할 때 나옵니다. 요거 50만원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뭐 이것도 보청기 왜 귀에 잘 안 듣기는 사람 이것도 의료비가 돼요. 그 다음에 자 노인 장기 요양법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왜 병원에 가서 자 이거 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의료비 공개가 되는데요. 내가 의료비를 요번에 200만원 지출했습니다. 지출할 수 있죠? 200만원 지출을 했어요. 지출했는데 자 요 병원비 200만원 중에서 보험금으로 150만원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 돈 얼마? 5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을 병원에 납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래 사고에 대비해서 큰 목돈 들 때 대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받았어요. 이런 경우 의료비 공제는 얼마가 될까요? 50만원입니다. 본인이 부담한 것만 되지 이거 보험금 받은 이런 건 안 해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 말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이게 요양보험금도 받고 본인이 부담금을 요만큼 했어요. 이렇게 납부하게 되면은 본인이 부담한 거에 대해서는 해주지만 이렇게 다른 데서 받아서 한 거 이는 의료비 공제 안 됩니다. 다 그래요. 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요거 추가됐죠.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올해 요거는 올해 2019년에 추가가 됐죠. 자 여러분들 이게 해당돼요. 자, 작년까지만 해도 산후 조리원에 지출된 비용은 안 해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안 해줬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해줘요. 왜? 저출산 때문에 그래요.
자,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입니다. 총급여 얼마? 7천만 원 이하이어야 돼요. 7천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얼마? 6천만 원 이하. 얼마까지? 200만 원까지. 그렇게 황제 산후조리원 이런 건 안 해주겠단 말입니다. 200만 원까지가 해줘요. 이해가 되셨어요? 산후조리원도 뭐 레벨이 있는가 봐요. 엄청나게 좋은 게 있고 그냥 평범한 게 있고 차이가 나는가 봐요. 저는 참고로 산후조리원 가본 적 없어요. 남자잖아. 남자는 안 가죠? 안 가요. 남자 가요? 우리 집 사람 부인이랑 같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 안 갔는데 애 놓고 집에 벌렁벌렁 걸어오던데. 자, 이거 한번 자, 우리 여성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특히 남학생들 잘 들어놓으세요. 여성은 또 알고 있어요. 이게 여성들이 출산하고 나면 몸이 엄청 약해집니다. 엄청 약해져요. 그래서 산후조리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그거 몰랐어요. 아니 애 놓고 한 3일 있다가 벌렁벌렁 걸어 나와요. 그런갑다 괜찮은갑다 말짱하다 싶었는데 아니에요. 이게 한 40살 넘어가니까 맨날 내 목 허리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무거운 거 내가 싹 다 들고요. 요새 고생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산후조리원 모린치하고 보냈으면 될 텐데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산후조리원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몸이 약해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혹시 남성분들은 와이프가 출산하면은 그거 하세요. 꼭 산후조리원 안 간다 해도 무조건 보내세요. 한 보름 정도는 꼭 보내갖고 뼈가 말랑말랑할 때 잘해야 됩니다. 묻고 싶다는 게 있으면 다 사주고 업어달라면 업어주고 막 하여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노후가 편합니다. 아니면 저처럼 무거운 거 싹 다 내가 들어야 돼요. 아이고 허리야 합니다. 허리야 하는데 어찌할 거예요. 그죠? 이게 배우자가 아프고 이러면 내한테도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특히 뭐 여성들은 아마 이야기 들어서 잘 아실 것 같고 모르셨으면 아시고 특히 남성들이 더 알아야죠. 남자는 잘 모르니까. 남성들은 특히 와이프가 배우자가 출산하게 되면은 몸이 엄청나게 약해져 있습니다. 최소 보름 동안 정도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약간 움직이는 정도. 하여튼 어쨌든 최대한 조심조심. 산정인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사실은 배우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를 위하는 거예요. 내를 위해. 그러니까 알아주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한번 봐요. 요것들은 안 해줘요. 요것들은 안 해줍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의료비라 하더라도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미용, 그러니까 본지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이마에 필러 넣고 하는 거 그런 거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성형수술, 쌍수 아시죠? 쌍수 이런 거 안 해줘요. 예뻐지는 거 이런 거 안 해줍니다. 그게 질병 치료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 건강증진 안 해줍니다. 안검하수 이런 거. 예? 안검하수. 안건 뭐? 안검하수라고 눈 처지는 막 그런 눈꺼풀이 처져가지고 아니요. 그거 눈에 관련된 게 좀 있을 수 있죠. 쌍수도 원칙적으로는 어때요? 쌍수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눈이 쌍수를 안 하면 눈에 막 타격이 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의사 소견서가 첨부가 되면 해줘요. 근데 그거 잘 안 해줘요. 그렇게 안 해줘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눈에 관련된 거 그렇게 질병인 사실이 확인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나요? 자, 쌍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쌍수한단 말은 예뻐지려고 한다라고 받아들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뻐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진짜 쌍수를 안 하면 눈이 안 보여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쌍수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의사 소견서가 들어가야 돼요. 진단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사람은 질병 치료의 목적이구나 판단이 되니까 그거는 해줘요. 그런 수술은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질문에 대한 대답 될까요? 그래서 자 이게 미용인지 성형인지는 뭐 주로 예뻐지고 이런 것들은 다 미용이 맞아요. 예뻐지는 건 다 미용이 맞는데요. 다만 이게 의료비로 나는 쌍수하는 게 질병 치료의 목적이다. 쌍수 안 하면 눈이 실명한다. 이런 경우가 증명이 돼요. 의사가 진단서나 이런 증명하는 거 있죠. 그게 첨부가 되면 가능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거 가능해요. 다음 요거 보세요.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이거 안 돼요.
그래, 오늘 컨디션 안 좋네. 컨디션 사 먹는 거 안 돼요. 바카스 김대리 요번에 바카스 먹고 힘내지. 바카스 이런 거 안 돼요. 이게 질병 치료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러면 약 사시면 다음에 카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카드 보시면 약을 사면 면세 과세약 따로 있어요. 약국은 과세약도 있고 면세약이 있는데요. 면세약들이 다 의료비세 공제되는 거예요. 됐어요? 면세약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신용카드나 뭐 이렇게 현금 영수증 받으면 그 내역을 상세히 한번 보세요.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도 그 내역이 나오잖아요. 과세, 면세 구분 다 돼 있습니다. 그 잘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자, 건강기능식품. 그래, 보약 말이죠. 보약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 안 해줘요. 보약. 뭐, 십전대보탕 해사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안 해줍니다. 다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 안 해줍니다. 자, 이게 형제자매는 어떻게 돼요? 같이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공제되는 모든 것들은 어때요?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됐어요? 다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보고 그 다음에 직계존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거형편상 별거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본다. 그럼 우리 인적 공제하면서 공제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 적용돼요. 다음,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미지급된 의료비는 안 돼요.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안 해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맞아요? 그래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안 되는 것들, 요것들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의료비 공제는 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카드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원칙적으로 공제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공제가 봐요. 부녀자 공제가 있고 한부모 공제가 둘 다 해당이 되면 한부모 공제가 크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는 되고 부녀자 공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중 공제가 안 돼요. 하지만 의료비는 중복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러니까 의료비 공제도 되고 카드 공제도 되고 의료비는 그래서 좋아요. 공제 중에 제일 좋은 공제입니다. 공제 중에 제일 폭이 넓으면서 제일 잘해주는 게 의료비 공제예요. 되시겠습니까? 네, 됐고. 다음. 자, 여기 있네요. 자, 의료비 공제입니다. 자, 요거. 자, 일반 의료비. 자, 요점은 시험에는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시험에는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시험에는 요게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가 필요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요. 자, 일반 의료비입니다. 기준급액, 총급여액의 3%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개해 줍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자, 이건 알아주시면 좋고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시험 칠 때는 관계 없으니까 한번 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연봉이 1000만 원이었다 쳐요. 1000만 원일 수 있죠? 연봉이 1000만 원이었어요. 됐나요? 총급여가 1000만 원. 자, 의료비를 제가 100만 원을 썼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100만 원 썼습니다. 의료비 100만 원. 자, 그럼 얼마 공제가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금액의 3%는 일단 안 해줘요. 1000만 원에 3%면 얼마? 30만 원입니다. 됐어요? 내가 쓴 게 얼마입니까? 100만 원. 100만 원에서 30만 원 빼요. 빼면 얼마가 됩니까? 70만 원이 남아요. 이 70만 원에서 해주는데 이걸 또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요 공제율이 얼마입니까? 15%. 15%. 됐나요? 그러면 여기 얼마가 되는가? 10만 5천 원이네요. 10만 5천 원 공제해 주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학생이 있어서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가 연봉이 1000만 원이었는데 요번에 의료비 병원 가고 진찰 받고 있는 게 20만 원이에요. 의료비 공제 얼마 받습니까? 빵입니다. 못 받아요. 왜? 급여액이 얼마는 넘어야 돼요? 3%는 넘어야 돼요. 그 급여액의 3%면 얼마입니까? 30만 원까지는 의료비를 쓰든지 안 쓰든지 빵입니다. 이게 30만 원까지는 빵이고요. 40만 원 써야지 빼기 30만 원 하면 얼마? 10만 원. 10만 원에 15%니까 15,000원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됩니다. 카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비 20만 원 쓰면 20만 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받는 돈에 뭐 3%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실 이 의료비도 간단한 병에 대해서는 안 해주겠죠. 간단한 병들은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수술한다든지 지병이 있다든지 이러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 거 아닌다 하면은 뭐 없어요. 아무튼 요 어렵이 요거 공개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자 요거는 알아주시면 참 좋고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시험 칠 때는 사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해주니까 시험 칠 때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악착같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월급 받잖아요. 연말 정산해야 되죠. 그때 이게 필요하거든. 그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전액 의료비. 전액 의료비. 자, 요거는 의료비는 총 얼마입니까? 700만 원 한도였잖아요. 그런데 전액 의료비. 이 사람들은 전액이 됩니다. 본인은 한도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65세 이상 이 사람. 그리고 장애인 이 사람. 그 다음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중증 환자. 그리고 난임시술비는 20%입니다. 사람은 한도액 규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액 의료비 공제에서는 사실은 요 말 필요하죠. 전액 의료비는 누구다? 본인과 65세 이상. 됐나요? 이 사람은 전액 의료비에 입력해야 됩니다. 일반 의료비도 있고요. 대부분은 일반이에요. 대부분은 일반이고 어떤 거 전액 의료비 공제 대상이 누구다? 본인. 그리고 65세 이상.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나이가 60세 근처는 3명이 나왔습니다. 60세 있었죠. 65세도 나왔어요, 방금. 맞아요? 70세 있습니다. 요 각각이 달라요, 이렇게. 자, 60세는 뭐였습니까?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이었죠. 65세는 의료비 전액공제 대상. 맞아요? 70세는 경로우대 공제 대상. 이게 나이 이렇게 세트로 한꺼번에 기억해야지 기억이 나요. 아니면 의료비 전액이 몇 살이더라 막 고민해요. 다시 한 번 더. 60세는 뭐? 기본공제 대상. 그 다음에 65세는 의료비 전액 공제 대상. 70세는 경로우대 추가 공제 대상. 됐어요?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유리합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